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5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6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5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갑오월 신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2021년 6월 22일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의 신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월의 신금은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것은 5월이면서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순차적으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된다. 경금은 천간 10개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금은 그 다음 8번째 천간이 된다. 물론 이제 순서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크게 의미는 당연히 있지만 크게 지금 단계에서 초학자인 분들은 그렇게 그 의미들 바는 아니고요. 일단 오행이라고 하는 것과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것인데,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을 나누는 것이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인데, 같은 금에 해당이 되죠. 신금도 금에 해당이 되는 거고, 경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신도 금이요, 경도 금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음양이 서로 달라지게 되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금,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주 8글자가 있습니다. 천간지지 해가서 연월일지로 해서 사주 8자 4기둥과 8글자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될 게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간목이라고 하는 일간도 올 수가 있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올 수도 있겠고, 병화 내지는 정화, 그 다음에 무토, 기토, 그 다음에 경금, 그 다음에 신금, 그 다음에 임수, 계속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루가 바뀌면서 이제 일간도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각각 10개의 일간마다 제 나름대로의 특징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간목, 을목이라 하더라도, 같은 병화, 정화, 화인, 병정화라 하더라도, 또 같은 토인, 무토기토, 같은 금인, 경금, 신금 이고, 또 같은 수인 임수개수라 하더라도 이것이 음양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 성격이라든가 성향 같은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성격과 성향이 달라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다른 것도 큰 차이죠. 목하고 화의 차이, 금하고 수의 차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같은 목 중에서도 음양, 같은 화 중에서도 또 음양이 서로 달라질 수가 있죠. 금도 마찬가지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어저께 봤고요. 오늘은 신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철금이다라고 표현해요. 완철금.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완악이라고 하는 뜻은 거칠고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완악한 경금 같은 경우에는 그 성향, 그 물성으로 보게 되면 무쇠라든가 강철같이 단단하고 곧고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철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배도 만들 수 있고, 철골 구조로서 집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토목 공사할 때도 이런 강철 같은 거를 쓰게 되는데, 그냥 그 무시무시하고 무거운 강철 같은 경우를 그냥 쓸 수는 없고요. 항상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은 반드시 화로서, 특히 음화인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경금을 갖다가 기물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화인 정화,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화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경금 입장에서 간목은 편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관이 좋고 편관이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일간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나한테 좋은 글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를 해하게 되면 그런 좋지 못한 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은 기본적으로 정화라고 하는 것과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매우 좋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강철, 무쇠와 같기 때문에 그것을 물건, 기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러한 뜨거운 열기를
가져야지만 경금을 기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에 해당이 되고요. 성향 자체가 양금인 경금에 비해서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금 생각할 때는 뭐 안경 알 같은 경우도 신금으로 쓰고 있고요. 안경 테 같은 경우도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플라스틱으로 된 뿔테 안경 같은 경우에는 목으로도 보지만 대체적으로 뭐 금테 안경이다. 요즘은 티타늄 안경 같은 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거 하나 장만하려고 했더니 뭐 수십만 원씩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그냥 고전적으로 신금을 비유를 할 때는 보석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주얼리 반지 같은 거, 아니면 뭐 결혼 예물 같은 거, 이런 걸로 또 볼 수 있죠. 흔한 말로 옛날에 만들었던 도자기 같은 경우도 신금을 만들 수 있어요. 도자기 같은 경우는 뭘로 만드니까 토를 가지고 그러니까 황토를 가지고 고룡토라고 하나요? 고룡토를 갖다가 빚어 가지고 뜨거운 열에다 굽게 되면은 유리질 같은 그런 형상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에서 만들어진 신금이라고 해서 이걸 토생금의 이치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반지, 예물, 도자기, 요즘 같으면 주얼리라고 하죠. 주얼리, 각종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장신구 같은 것들, 허리띠 파클 같은 경우도 뭐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좀 강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미 화로서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신금 같은 경우 화가 많아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반지, 보석을 녹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신금은 화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금 같은 경우에는 보석이나 반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녹이 쓴다거나 먼지가 끼게 돼서 보석이 맑고 깨끗한 빛을 잃게 되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없죠. 특히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다이아를 잘 모르지만 그 빛이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영롱한 빛이 나오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저는 뭐 그런 뭐 귀금속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좀 없어가지고 그렇게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 즉 청징함을 매우 귀하게 여기게 된다. 귀하게. 경금은 완철금으로서 정화로서 단련해서 아주 좋은 기물,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비라든가 관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썼던 명검을 만드는 그런 용도라고 하면, 신금은 이미 보석이라든가 반지라든가 이런 장신구 같은 걸 만들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잘 닦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어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보아야지만 신금은 부기를 논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수를 보게 되면 신금을 갖다가 맑고 깨끗하게 닦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도세한다라고 표현하죠. 도세, 씻을 도자에다가 씻을 세자, 이런 뜻을 의미하고요.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도세, 신금이 주옥이죠. 그래서 도세, 뭘 닦는다? 주옥, 신금 일간을 닦는다라고 해서 도세주옥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경금은 정화를 보는 것이 귀로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은 또 현재인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주게 되면 재관을 모두 쓸 수 있기 때문에 정화라고 하는 명예와 편재라고 하는 재물을 얻을 수 있죠. 남녀 불문하고 경금 일간이 정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잘 배합이 되어 있으면 부귀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신금 같은 경우에는 화를 많이 보기보다는 세력 있는 임수로서 신금이 맑고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면 신금으로서의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국사가 된다. 그러면 선생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절대 보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신금이 화를 절대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신금도 예를 들어서 해월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내지는 축월 같은 데 태어나게 되면은 춥죠. 그런 경우에는 조후함에 있어서 조를 하기 위해서 화를 보는 것은 필요한데, 이때는 정화라고 하는 걸 보기보다는 병화를 봐야지만 조후의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은 정화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만약에 해월 같은 때, 신금이 해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해서 조후가 필요할 때는 당연히 병화를 보는 것이 좋겠지만은, 만약에 정화를
병화가 없어서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신금 옆에 첩신되어 있기보다는 이렇게 연간에 있거나 아니면 지지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화가 신금 옆에 있다거나 아니면 이 정화가 월간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신금 옆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은 이거는 마치 토치 램프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신금을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불이 됩니다. 그래서 화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고 투출되어 있는 것보다는 지지에 좀 암장되어 있는 것, 즉 칠살인 신금 입장에서 칠살인 정화 같은 경우는 지지에 있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후하는 용도로서 화를 보는 것은 신금도 나쁘진 않지만은 경금처럼 신금을 뭐 단련한다 이런 개념으로서 신금은 화를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음금인 신금일간이 신월이라든가 유월 같은 경우 금이 왕할 때 이렇게 태어날 때 천간에서 경금을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럴 때는 정화를 쓰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신금을 단련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양금인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을 갖다가 정화로서 단련하거나 좀 억제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지 절대 신금이 정화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지 않는다. 만약에 신금이 6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경금이 투출되지 않으면 굳이 정화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경금이 투출되는 경우에 한해서 정화를 쓰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신금일간이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때 태어났을 때 예외적으로 그런 것이고 신금은 기본적으로 화를 쓰는 것은 조후의 용도로 쓰는 것이고 조후의 용도로서 신금이 화를 쓸 때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쓰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그러한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원령은 바로 5월이 되죠. 5월. 자, 그러면 5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 월령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이고 현재 5월이 지난 지도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갑신일부터 아마 시작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벌써 벌써 며칠 정도 됐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이 망종이 지난 지 벌써 18일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까지 하면 벌써 이 5월에 대해서 한 18번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사주라고 하는 것 어려운 학문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운 것을 잘하게 되면은 사주 명리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학문임을 알게 될 겁니다. 자, 5월이라고 하는 건 사오음이 남방이 되면서 방향은 남쪽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사라고 하는 것은 남동쪽이 되는 것이고 오라고 하는 것은 정남쪽이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남서쪽이죠. 같은 남쪽이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사오미 남방은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매우 뜨거운 계절이죠. 여러분 그냥 여름 하게 되면 그냥 계곡에서 발 담그고 저기 백숙이라든가 뭐 그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계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명리학에서 사오미 남방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혹독하게 더운 그런 시절을 말합니다. 혹석이라고 하죠. 혹석이 기온이 뭐 30도 이 정도가 아니라 한 40도 50도 이럴 때 60도까지 막 올라간다라고 아주 치열하게 뜨거운 날씨를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사오미열을 생각할 때 그 뜨거운 떼약볕에 그늘 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에 내가 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어떤 것이 생각날까요? 뜨겁죠. 살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고 물을 못 마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에 있는 기운도 쭉 빠져나가죠. 사람들도 일정 온도가 유지돼야지 36.5도라고 하죠. 그 온도가 유지되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지 저체온도 위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체온이 너무 올라가도 위험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이렇게 맞았습니다. 백신을 이거는 백신 어떻게 맞았냐면요. 그거 있잖아요. 자녀 백신 이거 신청을 해가지고 저는 얀센을 맞았습니다. 얀센이라고 하는 거 제가 알기로 한 번만 다른 것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이런 것들은 두 번 맞아야 되는 것이지만은 얀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맞아도 어떻게 됩니까? 항체가 생성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백신 맞으려면 이제 뭐 체크하냐면 체온을 체크를 해요. 체온. 근데 제가 딱 가서 체크를 했더니 37.1도가 나왔습니다. 30.6도가 나왔거든요. 6도가. 그래가지고 원래 체온이 높으면 이거 백신을 안 맞춰줍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허겁지겁 쫓아가느라고 떼약볕에 이렇게 좀 뛰다 보니까 체온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뛰어오느라고 체중이 올라갔다 해서 다시 쟀더니 이제 그때 37도로 이렇게 떨어진 걸 봤습니다. 사람이 온도라는 게 36.5도인데 여기서 1도, 2도, 3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뭐 2, 3도 올라간 거 가지고 뭘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 온도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장기라든가 특히 뇌 있잖아요. 뇌 열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뇌에 이상 반응이 오게 되고요. 뇌가 이상해지게 되면은 뭐야 건강을 크게 해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여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체온을 넘나드는 그런 혹서기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뜨거울 때 군인들도 어떻게 돼요? 혹서기한테는 훈련 잘 안 지킨다 그러죠. 왜냐하면 열사병 걸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도라고 하는 거 굉장히 민감한데 사후미 남방 여름에는 너무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한 그런 시절이 됩니다. 반대로 해자 축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매우 서기가 아니라 혹한기가 되죠. 매우 추운 그런 때가 되는데 그래서 해자 축월하고 사오미열은 그 계절이 반대가 되죠. 한쪽은 너무 추운 겨울이 되는 것이고 한쪽은 너무 더운 여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수를 배합을 하는 겁니다. 해자 축월에는 화가 필요한 것이고 사오미열 같이 이렇게 뜨거울 때는 물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5월은 당연히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겠죠. 왕절이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5월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은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금은 소용이 되죠. 소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녹일소 녹일용자 화 뜨거운 열기에서 금이 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하고는 달라서 경금은 완철금 강철 같기 때문에 화기가 뜨거운 열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버틸 여력이라도 있지만은 신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금이죠. 그래서 뜨거운 열기만 받아도 자칫 잘못하면 신금은 녹아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에 신금이 태어났을 때는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약하고 특히 5월에 본기는 뭐예요? 정화죠. 오중 정화가 본기가 되기 때문에 신금이 5화를 지지해서 5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서 정화를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5화가 신금을 능히 화극금에서 녹여버려서 신금을 못 쓰게 만든다. 여러분 반지를 갖다가 화로 위에 떨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색깔도 불 위에 그을리게 되면 못 쓰게 돼요. 때깔도 안 이뻐지게 되고 또 더 뜨거워지면 그냥 반지가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신금이 용도가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5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인성이 있어서 신금을 갖다가 생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조. 자, 천간으로 신금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금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편인이 되는데 육친눈을 놓고 봤을 때 무토가 신금한테 정인이니까 좋은 것이고 기토는 편인이니까 나쁜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무토는 얘는 어떤 토? 마른 땅 건토가 되는 것이고요. 기토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가 되기 때문에 5월에 신금이 약했을 때 신금을 생해해 주는 것은 무토로서 생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토가 있어 주어야지만 왕화의 기운을 화생토하고 또 이 기토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신금을 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만 화가 바로 금을 극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신금이 기토가 신금을 생겨준다 하더라도 화가 왕이기 때문에 신금의 빛이 어떻게 돼요? 발할 수 있죠.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그래서 5월의 신금은 기토로서 신금을 생주해 주면서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해야지만 신금의 빛이 반짝반짝하게 광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 5월에 태어날 때는 무토가 아닌 기토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관이 임수로서 탁해진 신금을 맑게 닦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간에서는 기토가 필요하지만 만약에 지지에서 토로 본다라고 하면 진토나 축토 같은 경우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로 볼 수 있지만 반면에 미토라든가 술토는 이거는 건토죠.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금을 생할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갖다가 더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축토가 아니라 미토가 있다라고 하면 오미합화가 되죠. 지지육합 오미가 합하면 화가 되기 때문에 화가 더 치열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겠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토가 아니라 술토가 있다라고 하면 술토 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건토가 되면서 오술이 합해서 오술 화가 되면 다시 화가 왕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임수의 뿌리도 없고 신금의 뿌리도 술중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오술 합하게 되면 신금이 일간 신금이 술중에 있는 신금의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죠. 오히려 화토가 건토가 왕해지게 되면 신금은 약해질 것이고 임수도 파극돼서 좋지 못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술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토였다라고 하면 진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습토가 흡수해서 금을 생할 수도 있고요. 또 임수는 진의 뿌리로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진토 축도 보는 것보다는 뭐가 더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지로 신금 같은 거일 수 있는 것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유금이라든가 지지로 이렇게 신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일간 신금도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고요. 임수도 뿌리를 둘 수 있죠. 이런 신금이 없이 부득이하게 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겨해 줄 때는 천간으로서는 기토를 봐야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는 진토 축토를 봐야지만 일간 신금을 생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건토인 무토, 지지로 미토, 술토는 오히려 열기를 가중하고 열기가 가중되게 되면 신금은 오히려 못쓰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금인데 음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5월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죠. 그리고 오화는 화 중에서 오화는 이거는 음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게 되면은 음금이 음화를 받는 음금인 신금이 월지에서 이렇게 음화를 받는데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는 역할을 하죠. 금하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 화는 관성이죠. 관성. 근데 관성인데 일간도 음이 되는 것이고 관성도 음이 되는 것이니까 음대 음되죠. 이거는 뭐예요? 관성 중에서도 편관이 되고요.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편관격 칠살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월은 칠살 편관이 왕하고요. 신금 자체는 약하니까 일간은 약하고 신약하고 그 다음에 살이 중하다. 그래서 신약살 왕한 사주 내지는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이렇게 큰 틀로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관살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인성이 있어서 왕한 화를 갖다가 설기하고 일간을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오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오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병화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기토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를 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오중 안에 들어가 있는 기토는 가지고는 신금을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반드시 오중에 있는 기토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해야지만 이 기토가 화의 기운을 설기해서 일간을 생주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만약에 기토가 투출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약사랑 내지는 살중신경으로 보지 않고요. 인성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뜻은 살은 칠살을 뜻하는 거고 칠살은 오화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인성을 뜻합니다. 기토를 말합니다. 살과 인이 서로 상생해서 서로 화생토 또 토생금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상생해서 일간을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살인상생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기토가 있어서 일간 자체를 갖다가 생조해 준다 하더라도, 화가 원체 왕하면 기토가 습토라 하더라도 습토도 말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고 반드시 다시 임수가 있어서 이 임수는 한 가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일신삼익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수인데, 뭐가 되냐면 임수는 신금을 갖다가 뭘 할 수 있다? 도세죠.
신금을 갖다가 맑고 깨끗하게 도세주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 이거 뭐하죠? 뜨거운 열기를 조절해준다, 조후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기토를 갖다가 윤토시켜주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기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준다. 그래서 윤토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임수 하나가 있으면서 조후 역할, 기토를 갖다가 마르지 않도록 윤토시켜주는 역할, 그 다음에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하는 역할. 그러니까 존시는 뭐가 됩니까? 5월의 신금, 4월의 신금, 미월도 마찬가지고 임수가 없는 신금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5월 같이 이렇게 화가 왕할 때는 임수가 반드시 있어 주어야지만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개수는 조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언정 신금을 논할 수 없다, 도세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된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같은 수가 있다라고 하면 개수를 보는 것보다는 임수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명식 일지에 축토를 봤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서도 축토를 봤습니다. 이 지지의 축토는 천간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토 같은 것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개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신금한테 유용한 역할을 하죠. 개수는 습토, 이 축토가 습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습토인 거고, 이 습토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토나 술토였다라고 하면 화가 더 가중되지만은 축토는 개수,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흡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 안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은 일간 자체가 일지축토하고 연지에 있는 축토에 뭘 할 수 있다? 이거는 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약하지만 신금 자체가 약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편인이지만 그래도 습토가 되기 때문에 신금을 생해 줄 수 있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만 놓고 보더라도 5월의 신금이 축토 2개만 얻어도 뭐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신금이 녹아버릴 것이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수를 생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목은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재성인데, 이 재성이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기가 축중의 개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금을 도세할 수 있는 그런 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수를 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또 수를 봐야지만 또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또 식혀줄 수도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죠. 이거는 어디서 생시에서 보충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금상첨화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제일 먼저 무자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무자시라고 하는 거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한번 무자시, 천간으로 토가 투출한 거 기축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술시, 기해시가 되게 되면은 천간으로 무토기토가 투출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신금이 5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일지에 축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도 축토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면 신금 자체가 통근도 할 수 있고 토의 생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토가 많아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온당치 못하다. 특히나 무자시라든가 무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렇게 자축 합토가 돼서 5월 같은 경우에는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뭐가 왕하다?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도 왕하지만 이 무토 자체도 굉장히 왕합니다. 이 무토도 5월에 뿌리를 뒀고요. 화의 생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연지의 축토, 일지의 축토가 또 자축 합토가 되면 이거는 의외로 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토가 신금을 갖다가 매금하겠죠. 이걸 뭐라고 하면 토가 너무 왕해서 토후 매금된다, 내지는 토다 매금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선생님, 토다 매금됐을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토를 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간목에 뿌리가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그럼 뭐 자수
의해서 좀 생존은 받는다 하더라도 이 간목 하나 가지고 무토 이 왕토를 제할 수가 없으니까는 오히려 토다 목절이 돼서 오히려 간목이 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자시 같은 경우, 특히나 무술시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건 인성인 토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기축시도 마찬가지겠죠. 기축시도 물론 무토가 투출된 건 아니지만 이것도 인성이 너무 많아서 인성 과다가 되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기해시는 조금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기토가 투출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이 기토가 일간 신금을 물론 생해 주긴 하지만은 기토가 신금을 생할 때는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매금을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을 갖다가 탁하게 만드는, 오금시켜 버리는, 신금을 갖다가 오염시켜 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기축시보다 기해시가 좀 낫다라고 하는 것은 해 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는 임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그래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다시 이것이 갑옷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5월에 오시를 보고 갑목두가 다시 이거는 화를 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신금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생시가 될 것이고, 임진시가 되면은 임수가 투출하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또 생시에서 진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토와 더불어서 진토도 습토가 되기 때문에 신금을 등이 생할 수 있고, 임수가 진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축에 모두 통근할 수가 있겠고, 조금 원격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금이 임수를 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토가 좀 지지로 많아지는 것, 이런 경우에는 간목이 등이 이 정도는 토를 갖다가 정화시킬 수 있다. 간목이 진에는 뿌리를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목을 또 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사주가 토가 좀 많아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시가 될 것이고, 개사시는 다시 화가 왕한 생시를 받는데, 개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단지 조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수 있는 사람이 귀를 얻는다라고 하면 개수 있는 사람은 그냥 조후할 수 있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의 부를 얻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고요. 또 한 가지 괜찮다기보다는 그래도 볼 수 있는 생시가 병신시가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신금은 일간도 뿌리를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장간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능히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도 있습니다. 즉 5월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좀 화가 왕한 그런 국세가 된다 하더라도 신금 축토 두 개 다시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간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병화 투출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금순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정도 화는 신금이 정화가 아닌 이상은, 정유시였으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는 신금 옆에 첩신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병화 정도는 괜찮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화가 왕한 신금이 있기 때문에 배합하기가 축토 두 개가 있어서 쉬울 것 같지만은 역시나 토가 많아지는 생시, 무자 기축시, 무술 기해시는 좀 그래도 생각해 볼 만한 생시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토가 투출되는 것은 좀 문단치 못하고, 또 가보 을미시 같은 경우는 다시 화가 왕해지고 충미충이 되는 그런 생시이기 때문에 조금은 생각해 보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생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